절대 이 방법으로 여자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는 척, 여유로운 척, 신경 안 쓰는 척. 이 전략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 연구팀이 3년간 남성 847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겉으로 매력 기술을 쓴 남성과 내면이 실제로 단단한 남성을 비교했을 때 교제 성공률이 무려 4.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을 쓴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몸을 만들었습니까? 연봉을 올렸습니까? 말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유튜브에서 매력 관련 영상을 수십 개 봤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면 오늘 영상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조건을 쌓아도 달라지지 않는가? 두 번째, 진짜 매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3가지 원리로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남자들에게 팔아온 공식이 있습니다. 조건을 쌓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매력이 따라온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주변 선배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니까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남성이 여성에게 인기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남성 외적 조건 향상과 이성관계 질 사이의 상관계수를 12년간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이 400명이었습니다.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상관계수가 0.11이었습니다. 통계학에서 0.12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감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위협받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헬스장 3년 다닌 남성이 그녀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불안해지는 것. 직급이 올라간 남성이 더 잘 나가는 동기 앞에서 갑자기 작아지는 것.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그 위에 서 있는 내가 불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을 채울 때 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을 채울 때 밖이 따라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은 높은데 기초가 약한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 금이 갑니다. 조건을 쌓는 것은 건물을 높이는 것이고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기초 없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남성이 매력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가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연봉 높고 몸 좋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매력으로 이어진다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을 쌓으면서 자신감이 올라간 남성들을 추적해봤더니 그 자신감은 평균 4.3개월이 지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내면 작업을 한 남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이 올라갔습니다. 조건은 일시적 효과를 주지만 내면은 영구적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어긋남을 압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식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순간 오히려 뭔가 어긋나는 느낌. 그 느낌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정 욕구의 덫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취를 쌓으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남의 평가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려 합니다.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말을 찾습니다. 관심이 생기면 더 잘 보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관심이 잠깐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더 잘 보이려 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쌓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쌓아도 내면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력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행동들에 대해서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원리를 이해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분위기에 너무 빠르게 맞추는 겁니다. 그녀가 조금 쿨하게 반응하면 우리도 쿨하게 반응하고, 그녀가 따뜻하게 반응하면 우리도 따뜻하게 반응하고, 이걸 눈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색깔이 없다고. 거울처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너무 빠르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감정 이야기, 관계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냅니다. 진심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감정적 깊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속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녀의 감정을 해결하려 드는 겁니다. 그녀가 힘들다고 하면 즉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마음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감정을 같이 느껴주길 원하지, 해결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 이게 실제로 여자들이 원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의도와 달리 반대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카카오톡을 보내고 1시간 동안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십니까? 그 순간이 편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어떤 쪽이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느낌이 지금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진짜로 작동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울 신경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 안에는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자기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다른 원숭이가 행동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같은 뇌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됐습니다. 사람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불안한 상태로 그녀 앞에 서면 그녀의 뇌가 그 불안을 그대로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기 전에, 표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감지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로 안정된 상태로 있으면 그녀의 뇌가 그 안정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도 내면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먼저 전달됩니다. 말이 아닌 곳에서 이미 정보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사람이 상대에게 받는 인상의 93%가 비언어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고작 7%입니다. 목소리 톤, 눈빛, 몸의 긴장도, 침묵을 버티는 방식, 이런 것들이 93%를 결정합니다. 거울 신경 시스템 때문에 여자들은 이것을 몇 초 안에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 반응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 첫 느낌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인상을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성과를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대화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클수록 거울 신경이 그 긴장을 더 강하게 전달합니다. 반대로 처음 자리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는 남성은 그 여유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상황, 침묵이 왔을 때입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오면 많은 남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빨리 말을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단단한 남성은 침묵을 버팁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무언가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 상황, 그녀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확인하려 합니다. 더 연락하거나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먼저 감정을 드러냅니다. 단단한 남성은 그 불확실성을 그냥 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기다립니다. 이 태도가 거울 신경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람은 내 반응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인식이 역설적으로 더 끌리게 만듭니다. 술자리에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돈도 많고 몸도 좋은 남성, 또 한 명은 평범한 남성입니다. 돈 많은 남성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산차, 다녀온 여행, 운동 루틴, 주변에서 리액션은 합니다. 대단하다고. 그런데 누군가 말을 던졌을 때 그 평범한 남성이 꾸미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답게 한마디를 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한마디. 그 순간 자리의 흐름이 바뀝니다. 시선이 쏠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방금 굉장히 드문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남자의 태도, 거울 신경을 통해 그 안정감이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특출나지 않는데 묘하게 끌리는 사람.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 있는 척 연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천천히 맞추고 말을 줄이고 기술적으로는 맞는 행동들이지만 속마음과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 신경이 그 어긋남을 잡아냅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이지만 눈빛이나 미세한 반응에서 불안함이 새어나오는 남성을 바로 알아챕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성도 속이 단단하면 그게 느껴집니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말을 할지 전략을 짜는 것보다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완전히 있을 때 그게 전달됩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것, 지금 여기가 편안하다는 것, 그 안정감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자꾸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신경 시스템, 내면의 상태가 말 이전에 전달된다는 것.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애착 유형의 문제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연애 성공률을 분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추적 연구입니다. 애착 유형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불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정형과 불안형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남성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흔들립니다. 답장이 늦으면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상대의 인정이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데이트 중에 항상 다음 말을 계산합니다. 이 반응이 맞는지, 저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분석합니다. 우리 중에 이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불안형 남성은 초기 관심을 상대에게 2.3배 더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교제로 이어진 비율이 안정형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41%대 86%였습니다. 관심을 더 쏟는데 결과는 더 나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관심과 안정에서 나오는 관심은 에너지가 다릅니다.
불안에서 나온 관심은 상대가 부담을 느낍니다. 뭔가를 원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안정에서 나온 관심은 상대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담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거울 신경과 연결됩니다. 불안한 에너지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애착 유형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성인이 특정 훈련을 3개월 했을 때 69%가 안정형으로 전환됐습니다. 3개월 만에 69%가요.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행동을 즉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톡을 더 보내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딱 1시간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충동이 진짜 하고 싶어서인지 불안해서인지 1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1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불안을 즉시 행동으로 해소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녀 생각이 하루에 몇 번 드십니까? 5번, 10번, 20번 이상? 그 시간을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쓰는 겁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공부든 삶이 채워지면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로울 때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충분한 사람과 삶이 비어있는 사람,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전달됩니다. 셋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좋아해줄지, 답장을 보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즐기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젠스라고 부릅니다. 존재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는 것, 다음 말을 계산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 현재에 있을 때 불안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3가지를 한 달만 해보세요. 작지만 쌓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2주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불안할 때 즉시 연락해서 해소했는데 이제는 그 불안을 그냥 느끼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3주차부터 달라집니다. 불안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불안이 생각보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같은 상황에서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애착 유형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3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번째는 내적 기준의 확립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2종류입니다. 외부 기준 자신감과 내부 기준 자신감입니다. 외부 기준 자신감은 타인의 인정을 연료로 씁니다. 칭찬받으면 올라가고 무시당하면 내려갑니다. 그녀가 웃어줄 때 올라가고 답장이 늦을 때 내려갑니다. 이 자신감은 연료가 끊기는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거울 신경을 통해 상대에게 그 불안정함이 전달됩니다. 내부 기준 자신감은 스스로의 판단을 연료로 씁니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 했는가, 아닌가. 타인의 반응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자신감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인정을 구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이겁니다. 이 차이가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데이트 중에 그녀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부 기준 남성은 즉시 흔들립니다. 어색해지거나 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은근히 증명하려 합니다.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불안. 내부 기준 남성은 그냥 듣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경쟁하려 하지 않고 아, 그런 사이였구나 정도의 반응. 그 반응 하나가 다른 남성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 기준이 높다는 것이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운전석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성은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진심으로 대할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으니까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따뜻함이 거울 신경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내적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루에 한 가지, 본인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로 했으면 마십니다. 운동 30분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남의 압력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내적 기준이 됩니다. 또 아주 작지만 즉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걸 안 합니다. 항상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으면서 따라갑니다. 편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결정을 회피하는 겁니다. 틀릴까봐, 그녀가 싫어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곳, 가보고 싶은 곳을 먼저 제안하는 것. 여기 가보자. 나는 이런 분위기 좋더라. 작아 보이지만 이게 태도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연습이고 여자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결정을 할 줄 아는 남성,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남성, 그게 매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신경 시스템, 애착 유형, 내적 기준. 이 3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내적 기준이 확립되면 애착이 안정형으로 바뀌고 거울 신경을 통해 상대에게 그 안정감이 전달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어서 굳이 선택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가 스펙이랑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뭔가를 얻으려는 긴장이 없으면 그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갖는 믿음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만듭니다. 순서가 이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많은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얻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겁이 납니다. 놓칠까봐. 그래서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빨리 감정을 드러내고 너무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녀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느끼는 순간 설렘은 사라지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을 때 더 강하게 잡으려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역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주도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의 주도권은 상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자기 기준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주도권입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남성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됩니다. 반면에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주도권, 예를 들어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 이건 기술이고 전략입니다. 거울 신경이 이걸 잡아냅니다. 처음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통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진짜 주도권은 스스로에 대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떤 남성에게 깊이 빠지는 것은 그 남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때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남성에게
오래 설레는 여자는 없습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끌릴 때, 그 불확실성이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답장을 늦게 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 삶이 채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것, 자기 생각이 있어서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이게 전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가짜는 즉시 들통납니다.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선택받고 싶으면서 겉으로만 여유 있는 척하면 거울 신경이 그 어긋남을 잡아냅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72시간 분리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72시간, 즉 3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 3일 동안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연락하면 됩니다. 이건 상대를 떠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관찰 포인트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사람 생각이 나십니까? 10번 미만이면 꽤 건강한 상태입니다. 30번 이상이면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강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냥 일상이 흘러가고 있다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셋째, 72시간 동안 나의 일상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 사람 없이도 하루가 만족스러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루 내내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내가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할만합니다. 3일이 길게 느껴지면 24시간부터 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 해석은 이렇습니다. 72시간이 비교적 편안하게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이미 꽤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유지하세요. 72시간이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이 외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6살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연애만 하면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관심도 받고 데이트도 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2-3달 지나면 상대 쪽에서 뭔가 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좋은 사람인데 뭔가 부족하다는 말을 몇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스펙은 되는데 왜 이럴까? 4년 동안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 주변에서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바꾼 것은 딱 3가지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핸드폰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그 불안이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혼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72시간 분리 테스트를 직접 해봤습니다. 3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 자각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데이트 장소를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대신 여기 가보자. 나는 이런 분위기 좋아해.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 주변에서 먼저 알아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달라진 건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분과 지금도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변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안할 때 바로 연락하거나 뭔가를 해서 그 불안을 눌렀는데 이제는 그 불안을 그냥 느끼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아파야 성장하듯 내면도 그 불편함 안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 상처, 부족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틀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속이 단단한 남성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남성은 달라집니다. 작은 칭찬에 들뜨지 않고 작은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여자들이 끌리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거울 심경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말이 아닌 곳에서 이미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불안형 애착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것,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 3가지가 3개월 안에 우리의 애착 유형을 바꿉니다. 셋째, 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 남의 반응이 아닌 내 기준으로 움직이는 연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진짜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불안해서인가?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진짜 하고 싶어서인지,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인지, 옷을 고르는 게 내가 좋아서인지, 어떻게 보일지 걱정해서인지.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라는 겁니다. 며칠만 해도 본인의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딱 1시간만 기다려보세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느껴보라는 겁니다. 연락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불안해서 하는 건지 1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이미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데이트 장소 정하기를 실제로 해보세요. 다음에 약속이 잡히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해보는 겁니다. 여기 가보고 싶어. 이런 분위기 어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반복할수록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72시간 분리 테스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지금 내 상태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과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갈고 닦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같은 헬스장, 같은 운동, 같은 노력인데 에너지가 다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노력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불안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더 얻어야 한다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반면에 스스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면서 하는 노력은 여유롭습니다. 그 여유가 태도로 나옵니다. 거울 심경을 통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될 때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었을 때 주변의 반응이 바뀝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 시기를 버텨야 합니다. 버티고 나면 달라집니다. 점점 남의 반응에 덜 흔들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더 이상 이런 영상을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선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훨씬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선형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와 맺는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템플릿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하면 관계에서도 결국 가혹해집니다. 스스로에게 여유로우면 관계에서도 여유로워집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면 상대를 신뢰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관계, 진짜 연결, 이것은 상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이 변할 때 우리가 끌어당기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원하는 사람과 진짜 마음이 통하는 것,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목표는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